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얼의 오종원입니다. BMW 6 시리즈 그란투리스모 준비했습니다. 630D 엑스드라이브 GT 모델인데요,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적용한 6 시리즈 그란투리스모 모델이 되겠습니다. BMW의 라인업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GT 모델인데요, 과연 어떤지 오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디자인 한번 보시죠. 루프라인이 쿠페라인을 적용하면서 뒤로 짧게 떨어지고 있죠. 긴 보닛, 그리고 휠 하우스를 꽉 채우는 19인치 타이어 등이 이 차의 디자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면 모습입니다.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양옆으로 헤드램프가 보면 BMW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라는 표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풀 LED 방식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고요. 주행 상황, 차가 달리는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액티브 그릴 셔터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닫혀 있네요. 속도가 빠를 때에는, 혹은 엔진룸 내부의 열이 뜨거울 때에는 이 액티브 그릴 셔터가 열려서 공기의 저항을 줄여준다거나 엔진룸 내부의 열 관리를 같이 해줍니다.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트윈 파워 터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65마력,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하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63.3kgm의 토크가 2000에서 2500rpm 구간에서 고르게 분출이 됩니다. 자, 이런 롤바가 V형으로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직렬로 되어 있어서 차체 어떤 그 좌우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되죠. 훨씬 이런 직렬 6기통의 엔진을 배치를 하게 되면 무게가 균형을 이루게 돼서요, 차체의 안정감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타이어는 245-45R19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타이어입니다. 런플랫 타이어고요. 그래서 펑크가 나도 상당 기간을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라인이죠. 기본형이고요. 9,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9,690만 원이 되고요. 키를 손에 들고요. 그러면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기능도 작동합니다. 자, 이렇게 4대 2대 3대 요거는 한꺼번에 올라가네요 하고, 요거는 따로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 자, 계기판은 그냥 모니터가 손에 닿습니다. 모니터를 가리는 별도의 그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냥 손끝이 닿아서 좀 재미있죠?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디오와 음성 명령 버튼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플러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수동으로 스포일러를 올릴 수도 있네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가 있는데요, 구성을 보면 운전자 경보, 차량 접근 경보, 차선 이탈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조향 간섭, 측면 충돌 경고 장치까지 있습니다. 커넥티브 드라이브, 컨시어지 서비스, 위키로컬, 입니다. BMW 컨시어즈 서비스 고객센터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고객님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담원을 연결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의 아닐 경우 상담 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 업무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 좀 만지다가 잘못 만졌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전화하십시오. 예. 이 통화 버튼 누르면 꺼지는 거죠? 네, 이렇게 컨시어지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SOS 버튼이 있어서요. 응급 상황에서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의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손끝이 먼저 압니다. 이런 가죽 핸들, 적당한 굵기의 가죽 핸들, 그리고 나무, 금속 재질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내는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시트를 뒀고요. 그 상태 그대로 뒤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태평양 같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넓다고 할 수 있겠죠. 뒷좌석에서는 1cm 아니 1mm가 아주 중요한 길이가 되는데요. 제 무릎 앞으로 한 뼘 가까운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뒷창을 내리면 아이고 이거 뭡니까? 자, 뒷차창이 딱 뒷창의 절반까지만 걸쳐지는데요. 글쎄 뭔가 좀 많이 아쉽네요. 창밖으로 머리는 제 머리가 이 사이로 나갑니다. 제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죠? 또 원터치로 다시 닫힙니다. 원터치로 닫히는데 손이 걸리면 다시 내려오죠. 뒷좌석에 이런 도어 트림의 우드와 금속 재질 GT라고 쓰여 있는 레터링, 스피커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는데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뒷좌석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스위치, 그 아래 2개의 12V 전원구가 뒷좌석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요. 머리 위로 선루프가 아주 널찍하게 자리 잡았죠. 선루프의 넓이가 1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아주 시원한 파노라믹 선루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루프 가운데로 이렇게 지지대가 가로질러 있어서 하나의 통유리로 된 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센터 터널 꽤 높게 솟아 있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더 높은 센터 터널이 솟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시트는 조금 이제 솟아 있죠. 자,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자,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머리 위로 살짝 압박감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닿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 암레스트 내리면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2개의 컵홀더가 이렇게 수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펼치면 컵홀더가 되고요. 닫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고, 스키스루는 없죠. 없는 대신에 뒷좌석, 가운데 좌석만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4대2대 4 구조로 뒷좌석을 접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6GT 모델인데요. 루프 라인이 약간 쿠페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붕이 뒤로 갈수록 가라앉죠. 그래서 뒷좌석 머리 윗 공간이 좀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혀 뒷좌석에 앉아본 결과 머리 위의 압박감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자, 지붕 라인은 내려가지만 실내 공간의 루프 라인 안으로 이렇게 파놨습니다. 위로 공간을 더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붕 공간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머리 윗 공간에 주는 압박 많이 덜어냈고요. 상당히 어떤 공간에 주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재질의 고급감 무시할 수 없죠. 손끝이 먼저 실내의 고급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나무, 그리고 금속 재질, 그리고 시트의 재질이 아주 촉감이 좋은 고급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스티치 무늬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실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GT가 원래는 5 시리즈에서 시작을 했죠. 1990년에 첫 모델을 내놨고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6 시리즈로 자리매김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BMW 6 시리즈에 편입이 됐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640i가 있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으로는 630D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630D 모델을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실내로 딱 들어왔는데 아주 들어오는 순간 참 역시 BMW 그리고 6 시리즈답게 고급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손이 이렇게 닿는 곳마다 참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손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런 고급 나무 장식 그리고 가죽과 이런 금속 소재들, 손에 딱 들어오는 스티어링 휠, 그 알이 잡히는 패들 시프트, 시원한 이런 그 선루프까지 모든 부분이 마음에 딱 와 닿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먼저 보죠. 자, 하나, 둘, 약 2.8회전. 차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약 3회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약간 짧은 스티어링 휠 기어비로 봐서 조금 민첩한 그런 조향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직접 느껴보시죠. 출발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땀이 납니다. 추울까 봐서 그 옷을 잔뜩 껴입고 왔는데, 자, 차의 움직임이 아주 편안하게 미끄러지듯이 도로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요트에 탄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도로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상당히 차체의 거동이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도 노면의 충격을 아주 세심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낌이 고급스럽다라는 얘기죠. 거칠게 받아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충격을 이제 품어 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시원하게 앞창에 펼쳐집니다. 화면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느낌도 상당히 시원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드라이버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을 잠깐 살펴보시죠. 인텔리전트 플러스 그만큼 좀 더 똑똑하고 개선된 기능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요는 드라이버 어시스트라는 얘기죠. 운전자를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주행 보조 장비가 더해져서 차 스스로 차로를 읽고 조향까지 개입을 합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면서 조향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죠. 앞차와의 차간거리 물론 당연히 조작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시속 80km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교통 흐름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같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로를 스스로 읽고 있고요. 앞에 차가 끼어듭니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있죠. 자, 본의 아니게 시속 100km에 도달을 했습니다. RPM 잠깐 볼까요? 1200 정도 보고 있네요. 시속 100이고요.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3단까지도 떨어지네요. 3단에서 정확하게 4000rpm 물고 시속 100km를 달립니다. 이처럼 시속 10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범위가 3단에서 8단까지 폭 넓습니다. 3단을 택해서 좀 더 강하게 달릴 수도 있겠고요. 8단을 택해서 좀 더 여유있고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의 6기통, 직렬 6기통 엔진을 적용을 한 거죠. 물론 디젤 엔진 중에서는 조용하고 그렇습니다만, 엔진룸을 열어보면 좀 우렁우렁하는 엔진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용한 엔진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속도에서 엔진 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죠. 노면에서 들어오는 아주 약간의 소리, 아주 미세한 바람 소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만져져서 실내에서 느끼는 그런 소리의 이질감, 그런 소리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깔리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소리들이 잘 걸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을 놓고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의 책임은 아직 운전자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다음에는 언제까지나 운전자가 차를 늘 제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에이다스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주행 보조 장비들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운전자의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나 안 하나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이 차 스스로 속도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 스스로 모든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다라고 해도 운전자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어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행 보조 장비들이 있다고 마음 놓고 아주 운전석에서 신경을 끄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라이버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을 넘어서 자율주행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질 텐데 그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강이 뭐 완전히 얼었네요. 자, 가속 페달을 꾹 밟아보면 킥다운 버튼이 꾹 밟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제대로 달리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이죠.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은 265마력의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은 2045kg이고요. 경량은 차체의 무게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약 120kg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이 차의 무게를 1마력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고 계산을 해보면 약 7.7kg 나옵니다. 마력당 무게비가 7kg 되다 8kg 미만이다 그러면 상당히 파워풀한 민첩한 동력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제로백이 마력당 무게비에 수렴하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약 6초입니다. 6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마력당 무게비로 추정해보는 이 차의 어떤 그 동력 성능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성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5, 45R19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노면을 붙들고 있습니다. 런플랫 타이어죠. 펑크가 나도 약 80km 구간을 시속 80km까지 의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펑크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타이어 형식이죠. 대신에 펑크가 나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타이어 값이 제법 비쌉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트렁크 공간은 610리터인데요. 골프백 4개를 그냥 뒷시트를 접지 않고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시트를 다 접으면 약 180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거의 뭐 밴 수준으로, 화물차 수준으로 이 차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하체의 느낌이 아주 적당한 그런 그 타격감이랄까요? 적당한 탄성을 지닌 권투글러브로 타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느낌이 딱 좋은 그런 수준입니다. 자, 방음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자, 이쪽은 카메라 때문에 열 수 없었고 오른쪽 차창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이 정도의 소음이 들어오죠. 이걸 닫으면 완전히 닫혔습니다. 소음이 차단이 되는 게 좀 마이크로 제대로 입력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깥 부분, 차 바깥의 소음을 거의 상당 부분 잘 차단해내고 있습니다. 차 바깥과의 어떤 격리된 느낌, 이를테면 아주 잘 밀폐된 셰시 문을 닫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밀폐감 같은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에서는 어떤 승차감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에 바로 그런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차체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중후한 느낌, 달리는 느낌이 상당히 중후하고 도로에 착 가라앉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할 때에도 바퀴에 걸리는 차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무게감이 어떤 그 무거운 느낌이 아니죠. 참 그 말이 우습죠. 무게감이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니.
근데 아닙니다. 100kg의 거구가 아주 제법 빠르게 100m를 달리는 그런 느낌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덩치는 크고 무게감은 있지만 그렇게 둔하거나 더디지 않습니다. 경쾌하고 빠른 느낌입니다. 자, 제법 빠른 속도인데도 소리 그렇게 뭐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잘 걸러져서 시트까지 전해지는 충격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거니와 그러니까 거친 충격을 잘 순화돼서 상당히 부드럽게 순화해냅니다. 그래서 이 차 GT카인 거죠. 어떤 그 장거리 투어링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하지만 고성능인 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GT카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루투스, 핸드폰, 오디오, 수동 조작으로 계속하십시오.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이런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간단한 조작을 손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1.4km/L입니다. 4등급에 해당하죠. 지금 계기판이 알려주는 연비는 약 9km 정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좀 시승을 하는 구간이어서 그렇죠.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따 시승을 마치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연비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90인데요. 아주 너무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그 자글거리는 소음이 좀 더 실내로 유입되는 거는 있네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역시 자동차의 승차감, 특히 소음과 관련해서는 차의 세팅보다 더 중요한 게 도로의 상태라는 거죠.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MVH 대책을 잘 갖춘 자동차라고 해도 이런 소음, 진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쭉 속도를 끌어올리다가 앞에 차가 있죠. 앞에 차가 있으면 속도를 쭉 다시 떨어뜨립니다. 앞차를 따라서 앞차 속도에 맞춰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뭐 이제는 그렇게 크게 신기할 것도 없는 아주 많은 차들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ADAS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정교함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ADAS 시스템의 완성도, 그 반응의 정교함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데도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점잖습니다. 뭐 가속 페달 깊게 밟았다고 촐싹거리면서 바로 엥하고 뭐 시끄럽게 달려나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빠른 속도를 구현해냅니다. 그런 데서 어떤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향기를 느낀다고 하면 좀 닭살인가요? 상당히 점잖은 고속주행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스포일러가 펼쳐졌을 겁니다. GT의 그 뒷모습이 좀 특이하죠. 특이한 모습으로 뒷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트렁크의 끝부분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110km를 지날 때 스포일러가 펼쳐지고요. 쭉 그래서 어떤 그 공기의 에어로다이나믹의 다운포스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고요. 시속 70km까지 펼쳐져 있다가 그 미만에서 다시 접혀져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이런 코너를 하는데도
중심을 잘 잡고 있죠.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 엑스드라이브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속에서 정교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속도고, 고속 코너링, 특히 운전자가 많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행 환경인데요, 차분하게 빠른 속도에서도 차체는 차분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부담감 없이 차를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법 빠른 시간에 시속 100km를 도달을 하네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고속 주행에 접어들어서도 가속감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인디비듀얼, 그리고 컴포트, 에코프로 인디비듀얼. 에코프로와 스포츠는 스탠다드와 인디비듀얼 각각 또 세팅을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컴포트 모드가 있고, 그래서 크게는 에코프로 컴포트, 스포츠, 좀 더 세밀하게는 5개의 모드로 세팅을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차가 훨씬 더 힘있게 반응을 하는데요, 자, 툭.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툭툭툭툭 건드려 주면 그런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툭 오죠. 에코프로에서는 뭐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뭐 운전자 너는 밟든 말든 나는 하여튼 연비 최적화로 가겠다 라는 차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주행 모드의 확연한 차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내 취향에 맞는 주행 모드 혹은 내가 필요한 주행 모드를 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대체로 연비 위주로 움직이겠죠. 좀 달리고 싶을 때 툭 트인 곳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를 택해서 쭉 한번 밟아보는 그런 거죠. 630 엑스드라이브 GT 상당히 모든 주행 영역에서 상당히 편안한 안정감 있는 그런 거동을 보여줍니다. 탑승객들을, 운전자를 포함해서 탑승객들을 참 편안하게 안아준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마냥 편안하다고 해서 그냥 소프트하고 릴렉스한 그런 부분만은 아니죠.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아서 고성능을 요구를 하면 원하는 만큼 아낌없이 그 성능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능이라는 것은 고속주행과 어떤 그 코너, 그리고 어떤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어느 한 부분에서도 흔들리거나 좀 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주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완성도 높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의 높이나 사이즈 뭐 이런 반응들 보면 세단의 면모를 보게 되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 달리다 보면 SUV 같은 그런 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통해서 마력과 토크를 볼 수 있게 하네요. 240마력. 어이쿠야. 자, 꾹 밟으면 최고 출력까지 쭉 보여줍니다. 최고 출력, 최대 토크, 245마력. 이 출력, 요 토크감도 만만치 않네요. 어떤 속도에서도 툭툭툭툭 가속을 밟는 만큼 차체가 반응을 하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다운 하고요. 야, 이 속도 그래도 빠른데요. 속도를 일단 죽이고, 자,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일단 코너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살아있어서요, 계기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전방만을 주시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에피션시 다이나믹스 주행 효율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조향이 아주 예민한데요. 툭툭툭.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서 차체의 반응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칼 같은 그런 조향 반응 맛볼 수 있습니다. 제동 한번 볼까요? 자, 앞뒤에 차들이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 급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비상등이 전멸이 됐고요. 마지막 순간에 안전띠도 몸을 꽉 잡아줍니다. 위험한 순간에 몸의 흔들림을 최소한 억제해서 운전자 탑승객의 몸을 꽉 잡아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또 2차 충격에서도 몸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4545R19 사이즈의 타이어 노면을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때려 밟아서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죠. 실주행 영역에서 좀 더 안정감 있고 조용하고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도 고성능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차가 섬세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MW는 모델 라인업을 1357의 기본형의 246의 변형 차종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죠. 6 시리즈는 변형 차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쿠페, 컨버터블, 그리고 GT 뭐 이런 보디 형태들이 6 시리즈에 포진하게 되는 건데요. 상당히 스타일이 예쁘죠. 그냥 물론 기본형인 세단의 어떤 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좀 더 거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그 모델들이 짝수 모델들입니다. 쿠페나 컨버터블이 그렇고요. 이 차 GT 역시 어떤 외형적으로 세단과는 좀 더 다른 강한 개성,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모델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차의 뒷부분 마무리가 상당히 특이하게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트렁크 리드는 그 자체로 이제 고속에서 튀어나오면서 스포일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뒤가 낮아지는 어떤 쿠페의 실루엣을 확보함으로 해서 좀 더 아름답고 멋진 세련된 그런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가, 그래서 6 시리즈 특히 GT 이 차는 세단이나 SUV의 판에 박힌 스타일을 거부하는, 그래서 나만의 개성, 나만의 자동차를 원하는 자기 색깔이 강한 소비자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GT, 그랜드 투어러, 그란 투리스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거리 투어링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고성능은 물론이고요. 중저속 구간에서 승객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긴장을 풀게 해주는 그런 차체의 반응, 마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탑승객들을 이렇게 품어 안는 그런 포근한 느낌을 갖추고 있어서 뭐 2, 3일, 4, 5일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이 차와 함께 한다면 아주 그 여행의 피곤함을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어떤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몸에 느끼는 피로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주 딱딱한 서스펜션을 가진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능은 마음껏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피곤합니다. 몸이 아주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고 만약 물렁한 좀 그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가진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어떤 그 소프트한 서스펜션이 곧 좋은 승차감인 것은 아니거든요. 노면의 충격은 정확하게 흡수하고 받아내되 탑승객의 느낌은 좀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적절한 수준에서 매치하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BMW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를 타고 간다면
장거리에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차가 코너에 착 감겨듭니다. 아주 뉴트럴하고요, 오버나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고 아주 잡아 돌리는 그대로 정확하게 선회하면서 운전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코너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갖고 있죠. 엑스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너에서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주 강한 효과, 큰 효과를 내죠. 게다가 앞뒤의 무게 배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런 그 구분 길이 이어지는 와인딩 로드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돌아가는 길에 연비 체크를 해보죠. 지금 그 시승하는 동안의 연비는 약 8.1km 정도 나왔는데, 다시 세팅을 해서 돌아가는 길에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2호선 교대역까지입니다. 자, 에코프로 모드를 택해야 되겠죠. 에코프로 2차 연비는 공인 복합 연비는 11.4km/L 고요. 가급적 과속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면서 최대한 연비를 끌어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굳이 가속 페달에 발을 댈 필요가 없죠. 자, 에코프로스 모드에서도 코너를 아주 부드럽게 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탄력을 이용해서 코너를 쭉 타고 나가면 차체는 큰 흔들림 없이 이제 움직임을 이어가 나가죠. 정속 주행 장치를 활성화하고요, 속도를 세팅을 합니다. 90km. 그리고 엘카스를 활성화시키면 반자율 운전 상황이 됩니다. 굳이 속도를 더 끌어올릴 거 없이요, 90km의 속도를 세팅을 하고 그냥 자율운전 기능을 활용하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에도 이게 유리하겠죠. 정신을 한 대 팔고 오면서도, 오는 동안에도 차가 스스로 차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서 크게 운전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올림픽 도로에 접어들면서 체증 구간을 만났는데요. 연비는 19km를 넘어서고 달리다가 이제 체증 구간 접어들면서 좀 달려왔더니 지금 18.6km/L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체중 구간에서는 연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니까요. 에코프로스 모드에서는 계기판에 평균 연비가 바로 뜹니다. 크게 여기 지금 18.6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평균 연비죠. 그래서 게이지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연비가 나빠질 테고요, 게이지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연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연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연비 좋게 한다고 뭐 안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부드럽게 다루면서 일단 목적지 교대역까지 가서 최종 연비를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8도로를, 올림픽 도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물 흐르듯 이동을 하고 있고요. BMW는 주행의 다이나믹함을 중요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효율을 강조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이나믹 이피션시로 대표되는 BMW의 효율은 차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해서 필요없는,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는 최대한 막겠다라는 그 기준 위에, 기본 위에, 그런 철학 위에 모든 에너지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렇게 최적화된 연비를 통해서 달리는 즐거움, 드라이빙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즐거움을 희생하지 않고 최적의 연비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죠. 이를테면 엔진 스탑, 액티브 그릴 셔터, 뭐 스포일러, 공기역학, 뭐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다이나믹 이피션시를 추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들인 거죠. 네, 이제 지하철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도착을 했고요. 주차장에 차를 넣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고요. 연비는 15.6입니다. 15.6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시속은 37.4km고요. 12.9km 정도의 연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장미에 가시가 돋쳐 있죠. 이 차의 예쁜 디자인에도 약간의 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 도어의 끝부분이 상당히 예리한 예각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이기적인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로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 혹은 주위의 교통에 친화적이지 않은 좀 그런 이기적인 디자인인데요. 옆에 같이 달리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행자들의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대개 이런 부분들이 쿠페, 컨버터블의 도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그 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어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디자인적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는 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그런 예리한 부분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차 주변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 혹은 자동차 어떤 물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급적 자동차에는 그런 예리한 예각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6 시리즈 그란투리스모 탔습니다. 세단과 SUV를 아주 잘 섞어 놓은 아주 독특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단의 편안한 움직임과 SUV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 차에서 모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에서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그 고속에서 안정감 있는 그런 그 밸런스 그리고 조용한 실내 정숙성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단 혹은 SUV로 구분짓는 자동차 시장에서 그란투리스모 GT카의 매력을 한껏 뽐내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BMW의 히든카드 정도로 이 차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